자, 네, 앞서 드림팀의 역사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시간들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의 드림팀을 가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최고의 드림팀으로 꼽히는 후보들을 크게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92년도 드림팀, 리딤팀, 그리고 디 어벤져스인데요. 패널분들께서 각자 한 개의 팀을 최고의 드림팀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각자 드림팀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소닉님이 92년도 드림팀을 선택하셨고, 불꽃앤서님이 리딤팀을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모티베이션님이 디 어벤져스를 선택하셨는데, 2부 들어서 갑자기 모티베이션님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행방을 아시는 분이 좀 계실지 혹시 아시나요? 어, 좀 전부터 안 보여가지고 네네. 전화도 해봤는데 잘 안 받고, 1, 2부 사이에 시간이 되게 짧았는데 저는 감기도 걸리고 지금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제대로 된 온도도 얘기를 할 수 급격하게 있을지 잘 떨어지고, 모르겠네요. 예, 네, 네. 약간 갑자기 날씨가 5도가, 1, 2부 사이에 5도가 더 떨어지는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신기합니다. 저도 이제 1부 때는 사실 목감기에 걸려서 좀 목이 골골댔는데 또 2부 들어서 좀 더 활기차지기도 하고 네, 약간 그 짧은 시간 새에 많은 또 일들이 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92년도 드림팀 대변인 소닉님부터 한번 92년도 드림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 어제 있었던 일도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치매가 와가지고 좀 힘든데, 네네. 아, 92년도 드림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어떤 선수나 팀을 평가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퍼포먼스, 업적,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92년 드림팀은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평균 43점 차이로 승리를 한 팀이기 때문에 이제 흠잡을 데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업적 면에서는 드림팀 세개가 전부 금메달이기 때문에 똑같고, 네. 영향력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데, 이 네. 드림팀 때문에 우리나라의 NBA 인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드림팀 끝나고 음. 나서 92, 93 시즌 파이널부터 SBS에서 NBA 농구라는 고정 프로그램이 생겼었고요. 네. 하늘 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온갖 잡지들을 출판내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아는 루키, 이 잡지도 이때 처음 발간이 됐었고요. 네. 조던이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93, 94 시즌의 NBA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92 드림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뭐 사실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그러면 약간 농구적인 측면보다 농구 외적의 측면들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농구적인 음, 측면에서 보면은 또 어떤 강점들이 있었을까요? 멤버 중에 한 명 빼고는 전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그 멤버들이고요. 그 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이제 평균 43점 차이가 나는데, 당시에 비미국 NBA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이 92년 드림팀한테 유리했다 이런 반론이 있을 거예요. 92년 드림팀이 유리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92년 드림팀이 이랬기 때문에 물로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드림팀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43점이라는 이 마진 차이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불꽃에서님이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92년 네네. 드림팀의 완승을 자신하고 일종의 어떤 NBA 딸피로서 92년 드림팀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 그럼 사실 좀 농구를 이제 소닉님이나 이제 불꽃 앤서님처럼 오래 보신 분들은 그 92년도 드림팀 멤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텐데, 혹시 이 세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혹시 간략히 멤버들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92년 당시 기준으로 그 포지션 고트가 4명 있다고 보시면 3명 있다고 보시면 될 어, 것 같고요. 매직 네네. 존슨, 마이클 조던, 레리 버드 3명 확실하고 나중에 이제 칼말론까지 파워포워드 고트에 들어가죠. 팀 덩컨 나오기 네네. 전까지. 그러니까 네네. 4명이 고트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네. 그 MVP가 6명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이었던 크리스찬 레이트너 1명 빼고는 전부 명예전당. 이제 그러니까 아,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이 시즌 전후로 이제 MVP를 받았거나 받는 선수들이고 네. 네임밸류 측면에서는 뭐 어떻게 구성해도 어벤져스는 뭐든 구성해도 이렇게 이런 구성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한두 명, 한 명 빼고 명예전당 다 들어가는 이런 팀 만드는 거는 저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92년 네. 드림팀은 정말 뭐 저는 이제 앞에 보여지는 어떤 타이틀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포장으로서는 저는 뭐 불꽃사님이 굉장히 저기 더 낫다고 주장하시는데 굉장히 역부족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력으로 완전 찍어 누르는 92년도 드림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불꽃댄서님께서 이제 리딤팀하고 이제 추가로 또 다른 이제 디 어벤져스까지 맡게 되셨는데 좀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신 것 같은데 리딤팀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리딤팀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그 창설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원래 리딩팀 최고다라고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디어벤져스까지 지금 책임을 지게 돼서 조금 아하, 애매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은 두 개의 자아로 나눠서 리딩팀에서는 리딩팀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디어벤져스에서는 네, 디어벤져스가 최고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리딩팀은 결정적으로 최고인 이유가 있는 팀입니다. 이거는 그 소닉님도 반론을 펼 수 없을 거예요. 예. 어, 어떤 부분이냐면 리딤팀은 92년 대표팀은 당시에 최초의 금메달을 이제 실패했던 그 사유가 프로가 참가했을 때 생긴 일이 아니에요. 네, 그 전까지는 전부 대학 선수 위주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나가서 이제 대회를 석권을 했었고 은메달 딴 당시에도 대학 선수들이 주축이었죠. 네네, 그러다가 대학 선수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프로가 나간 팀이었다면 네, 리딤팀은 프로 선수들이 무려 5년 동안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프로 중에서도 최고의 프로들만이 모여서 나간 팀이기 때문에 92년 대표팀보다도 훨씬 창설 배경과 동기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또 92년도 드림팀과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일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프로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프로 중에서도 훌륭한 선수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응. 선수들이 모두 92년 대표팀과 달리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게 큰 어,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92년 대표팀은 이제 은퇴를 앞둔 선수, 전성기가 안 온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참가를 했었고, 네, 그런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결과물을 놓고 보면 위대한 50인에 10명이 들어간 대단한 팀. 막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당시 팀들은 사실 선수들 몇몇이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리딤팀은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뭐 드웨인 웨이드, 카멜로 앤서니, 심지어 드와이트 하워드까지 모두 전성기에 있을 때 이 팀에 네, 참가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우, 잠깐 지나가는 이름들만 들어도 정말 좀 레전드들인 선수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리dim팀의 로스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 리딤팀 로스터를 설명하려면 네, 리딤팀에서 가장 크게 뭐가 바뀌었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네네, 리딤팀은 그 앞에 모든 프로팀들이 실패를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이 위기감을 느껴서 만든 팀이에요. 그래서 전담 코치 제도를 이제 들여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담 코치들이 자기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상비군 제도를 들여오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셀렉트 팀이죠. 예, 셀렉트 팀이라는 제도가 이 리딤 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셀렉트 팀이란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일반적인 상비군과는 달리 네, 당장 그 로스터에 백업이 되는 것이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비군이죠. 네, 대표팀에 백업이 되는 게 상비군이면 셀렉트 팀은 백업이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대표팀이 될 만한 선수들을 뽑는다는 개념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아하, 백업이 될 수도 있으면서 유망주이기도 한 선수들이 이 셀렉트 팀의 로스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대표팀의 상대가 돼서 계속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미국 대표팀이 이제 조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맞상대를 만든 거죠. 그게 셀렉트 네.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셀렉팀이 된 멤버들은
누구누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인제 이 당시에 로스터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은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카멜로 음. 앤서니 같은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인제 06년 그 리딩팀이 최초로 창설을 하고서도 이제 선수권에 나가서 실패를 해요. 예. 그 실패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네. 07년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음. 코비 브라이언트와 제이슨 키드예요. 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지금까지 계속 올림픽을 고사를 하다가 최초로 07년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08년 리딩팀, 그러니까 올림픽까지 출전을 결정지으면서 비로소 리딩팀이 로스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좋은 재료들을 모아 놨는데 또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좋은 요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좋은 재료를 가진 팀들의 경기 특성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리딩팀 경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한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고요. 네. 마이크 덴토니가 공격을 전담하는 코치로 들어오면서 마이크 덴토니 특유의 전술이 팀에 녹아듭니다. 그게 바로 음. 런앤건이죠. 예. 네. 마이크 덴토니 하면 생각나던 런앤건, 그러고 강력한 일선 압박, 요게 따라오면서 강력한 일선 압박으로 역습을 계속 창출하고, 그리고 네. 런앤건으로 템포를 장악하는 방식을 이 리딩팀이 처음으로 선보였죠. 네네. 그리고 런앤건이 가지고 오는 필연적인 약점인 체력 문제는 매우 두터운 벤치 파워로 이겨냅니다. 음. 사실 리딩팀 로스터에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게 어떤 건가요? 07년 리딩팀에는 덴토니 전술의 핵심이었던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합류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하프코트 오펜스에서도 피켓롤의 중추로 활약을 해 줬었습니다. 네. 근데 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부상과 닉스라는 팀으로 이적하면서 팀 적응 등의 이유로 불참을 하면서 센터 음. 뎁스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겨 버렸어요. 네네. 근데 이 약점을 강력한 백코트 파워와 탄탄한 벤치로 극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력한 백코트의 중심은 누구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그리고 제이슨 키드, 카멜로 앤서니 같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선수는 역시나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아. 코비 브라이언트가 상대 에이스 수비부터 강력한 일선 압박까지 총 책임을 져주면서 팀을 금메달로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죠. 아, 코비 브라이언트 이제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네. 리딩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저 리딩팀 얘기 들어봤는데 응. 혹시 소닉님께서는 그 리딩팀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딱히 뭐 관심이 없어서 잘 없습니다. 네. 너무 좀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시는데, 아, 아직까지 그 뭐 아니, 92년도 아니, 드림팀에게 완전 상대가 안 된다? 아니, 뭐 상대가 안 된다기보다 네네. 뭐 사실 그 뒤에는 뭐 감흥이 별로 없어요. 아,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디 어벤져스 이야기도 나올 텐데, 디 어벤져스 이야기까지 쭉 관심이 좀 없으실 예정이신지? 아, 어차피 저 사람도 저희 빵꾸 나가지고 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네네. 무슨 얘기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아, 10분 동안. 저도 굉장히 네. 궁금한데, 네. 과연 이제 불꽃 앤서님께서 이 난관을 또 어떻게 극복해 가실지, 불꽃 앤서님 혹시 뭐 디 어벤져스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셨는지? 아, 이게 제가 두 번째 자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자 불꽃 앤서님이 설명해 주시는 디 어벤져스 얘기입니다. 디 어벤져스 하면 역시 르커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만, 예, 네. 르커드만으로 이 팀이 최고인 건 아닙니다. 예. 오, 어떤 팀도 가져오지 못한 엄청난 화제성을 불러온 팀이었죠, 디 어벤져스가. 예. 아, 그게 어떤 거죠? 조엘 엠비드가 프랑스 대표팀과 미국 대표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예, 예예예. 엄청난 정말 영화에서도 보기 힘들 만한 그런 빌런으로 자리를 잡아서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난 화제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일부에서도 저는 살짝 엔비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정말 네. 경기 외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네. 아니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올림픽을 제가 굉장히 길게 봤었는데 네. 올림픽 경기 통틀어 저는 매 경기 그렇게 엄청나게 야유가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또 근데 나 그런 야유를 또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더라고요. 혹시 또 엔비드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으로서 그 엔비드가 정말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속으로는 좀 이 마음이 아픈데 하면서도 약간 일부러 센 척을 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드 즐긴 거 확실하고요. 근데 네. 배경이 좀 다르죠. 예. 어떤 배경이? 필라델피아에서는 네. 에이스라 마냥 즐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네네네네. 이 팀에는 르커드가 있어요. 네. 자기가 즐기고 해도 걔들이 알아서 이겨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네. 확실하게 즐겼다. 그리고 아. 그런 상황을 뚫고 디 어벤져스가 이 엄청난 야유를 뚫고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저는 디 어벤져스 아주 최강의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엔비드 개인의 야유로 인해서 좀 그걸 극복하고 금메달을 딴 것이 정 강팀이 이유다. 살짝 이거에 대해서 소닉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러고 한마디 더 덧붙일 게 있는데요. 예. 네네네. 저는 엔비드가 금메달의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다만 어떤 디 어벤져스한테 큰 시련을 줌으로써 디 어벤져스가 역사상 최강의 팀이 될 수 있는 반석을 깔아준 선수다. 아.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불꽃 앤서 님께서 리딤 팀이랑 디 어벤져스 이렇게 두 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92 년도 드림 팀에 대한 얘기가 살짝 좀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닉 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보강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앞에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빈약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두 팀을 아셨는데 불꽃 앤서 님이 조금 더 이제 얘기를 보충해 주시면 또 오디오도 좀 더 채우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옛날 뭐 라떼 시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우리나라에 에어조던 신발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게 이 드림팀 네. 직후고요. 아 에어조던 8이라는 신발은 이제 보면은 이제 제 또래분들은 다 아세요. 디자인만 봐도 네네네네. 이게 부의 상징이었던 거 아세요? 93,000원. 아. 92 어어. 년도에 93,000원.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네네. 지금으로 치면은 최소한 20만 원 넘을 거예요. 근데 어. 그 신발을 저희 반이 50 몇 명이었는데 9명 정도가 신고 다녔는데 정말 저기 다 부잣집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만 아 신었었고 저는 예. 인제 시장파 운동화를 신어 가지고 되게 이렇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아니 네네네네. 근데 NBA 농구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동경을 가지고 그 신발을 뭐 몇십만 원 하는 거를 그 당시에 93,000원 하는 거를 사서 신고 다니고 떵떵거리고 이 문화 자체가 크게 생겼어요. 그리고 인제 네네네네. 그리고 부의 상징까지는 아닌데 인제 흰 바탕에 그 드림팀 네네. 멤버들 인제 단체 사진 찍은 걸 약간 캐리커처화 해 가지고 인제 찍은 네네. 티셔츠가 있었는데 네네. 저희 그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인제 그 티셔츠를 한 열 명은 확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 갖고 어. 그러니까 그 드림팀 멤버에 대해서는 저희 인제 음. 40-50대 분들 이분들도 인제 네네.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정도로 인제 전 국민적인 인지도가 쪼끔씩은 있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 네. 드림팀 지나가다가 뭐 길 가다가 고등학생들한테 그 네네. 리딩팀 어벤져스 멤버들 얼굴 알려주면은 커리, 르브론 빼고는 잘 모를걸요? 그 정도로 인제 아 NBA 선수의 어떤 보편적인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네네네. 92년 당시 멤버들은 인제 길 가다가 저기 목욕탕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인제 아주머니들,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은 칼말 정도는 인제 네네네네. 막 지식 자랑하시면서 인제 뭐 칼 말론 뭐 데이비드 로빈슨 이름 그런 되는 얘기가 분들 나온다고요? 아저씨들 엄청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네네네. 그 점에서 아. 저는 인제 그 어벤져스 리딩팀 합쳐도 저 비교 불허하고 싶고요. 어쨌든 네. 대중적인 인기라는 측면에서 92년 드림팀은 예. 정말 그 한국의 NBA를 알렸다는 점에서 정말 그 누구도 인제 대 그 넘어설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좀 폭물적이고 또 약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예, 본인의 이야기를 네, 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네네네.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할 수 있고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편집할지 좀 걱정되네요. 네, 편집하시는 분이 좀 잘 좀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불꽃앤서님도 또 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딱 세 문장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예. 소닉님과 제가 동세대인데 전 네. 잘 모르겠어요. 예. 아이 두 번째로는 네네. 넷플릭스에서 무려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 예. 아, 그렇죠. 근데 네, 조던도 다큐멘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드림팀을 만들었다. 요 부분에서는 아, 드림팀과 이번에 디 어벤져스는 내용이 좀 네네. 있어도 네. 돈 냄새를 맡았다. 예. 아, 그럼요. 예, 리딩팀 요게 이 코비 브라이언트 요 느낌, 요 느낌을 네, 넷플릭스가 살렸고 네네. 넷플릭스 요즘 다 봅니다. 예. 그렇죠. 네네. 불꽃 불꽃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예. 네네네. 92년 드림팀 그 단행본 잡지가 나왔었어요. 전국에 풀렸었고요. 네네네. 예, 저 혹시 잘 지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드림팀이라는 원서 책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디다 갖다 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넷플릭스에는 빌러셀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거 다 보십니까? 안 보시잖아요. 소닉님의 반박이 되게 거센데, 네, 혹시 또 마지막 문장 그래도 마무리 지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해 아, 주시겠습니까? 드림팀에 마이클 조던이 있다면 네. 리딩팀엔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가 있습니다. 아, 네. 끝났다. 어차피 네. 고트가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이건 또, 네.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아 무슨 고트 논쟁에 아니 무슨 대해서는. 무슨 논란이 아, 있어요. 네. 요새 또 다른 채널에서 아니, 상당히 또 똑같은 주제로 논란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저번 예, 다른 무슨 예. 채널에서 논란이에요. 네네. 고트로 한번 달리시더니 네. 살짝 그 단어에 대해서 예민해지셨더라고요, 살짝. 예. 애매하면 그냥 조던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나간 드림팀 이야기는 여기까지 묻어두고 또 이제 앞으로의 드림팀을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올림픽 개최지가 LA지 않습니까? 뭐 야구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뭐 리그를 멈추고 또 스타 플레이어들을 대거 투입한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인데 농구도 본토니까 전력을 다하지 않겠어요? 다음 드림팀 멤버나 감독은 또 누가 맡을지 한번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닉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취 이슈, 숙취 이슈가 있으신데. 네. 다음 감독님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답변 패스 넥스트 퀘션. 네, 그러면은 불꽃 앤서님 먼저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닉님께서 네, 예, 예. 예, 지금 대표팀은 이제 약간 전통 같은 게 생겼죠. 예. 네, 어떤 일단 전통입니까? 감독과 어시스턴트 코치가 생기면, 그러니까 수석 코치가 생기면 그 네, 감독이 물러난 다음엔 수석 코치가 팀을 이어가는 지금 현상이 있어요. 예. 네, 포포비치가 물러나고 스티브 커가 그랬고, 이제 스티브 커가 물러나는데 현재 수석 코치는 스포에스트라죠. 네. 네, 그럼 이제 감독이 스포엘스트라가 됐으면 또 그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뽑을 텐데, 그럼 또 다음 드림팀 멤버는 그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어떻게 뽑을까요? 일단은 다음 드림팀에서는 확실하게 뽑을 만한 선수는 역시 뱀 아데바요겠죠. 스포엘스트라 아,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네, 있는 아데바요가 합류를 할 테고, 네네, 사실 다음 드림팀이 조금 애매한 포인트는 네, 일단 현재 네임밸류에서 르커드가 빠진다면 지금 현재 음, 드림팀에서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는 MVP 출신이 조엘 엠비드예요. 문제는 엠비드가 이제 다음 올림픽 때 이제 나이가 34살이 되고, 네. 그래서 전성기가 유지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건강 그런데 이슈도 있겠고요. 건강 이슈도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수이고, 네, 시 실제로 이번 올림픽 때는 인제 몸이 인제 살이 쪄서 나타났다가
지금 개막전을 앞두고는 15kg를 감량해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올림픽 기간에는 이제 이 선수가 건강 이슈 때문에 이렇게 몸 관리를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인제 다음 감독은 스포엘스트라가 될 테고 핵심 선수는 뱀 아데바요가 될 텐데 과연 에이스 역할을 맡아줘야 할 거라고 예상되는 조엘 엠비드가 그거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 올림픽에 아무래도 저는 타이리스 맥시가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 네네네. 맥시와 엠비드가 그때까지 충분히 인제 금메달을 이끌 수 있는 듀오로 성장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맥시가 차기 드림팀에서 아무래도 핵심이 될 만한 선수들을 꼽아보면 뭐 타이리스 할리버튼, 제이슨 네. 테이텀, 그리고 자모란트 같은 선수들이 있을 텐데 맥시가 네. 그 선수들을 뚫고 주전이 될 만할까?라는 면에서는 또 의구심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이 선수 구성과 감독의 전술이 좀 충돌하지 않을까. 그래서 쪼끔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역시 필라델피아 네, 팬답게 또 필라델피아 선수 위주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소닉님 혹시 이제 질문이 좀 기억나셨는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직도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앞에 답이 너무 길어요. 지루해서. 그렇다면 또 OKC 팬 입장에서 뭐 홈그랜 같은 선수도 대표팀 승선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홈그랜 스펠링만 봤을 때는 약간 북유럽 계 같아서 국적이 미국인 생긴 줄 알고 것도 그렇고요. 네. 좀 긴가민가 하고요. 그 네네. 일단 확실한 선수는 이제 제이슨 테이텀, 그다음에 예. 앤서니 에드워즈, 뭐 이 네. 정도는 확실할 것 같고, 그 뒤에 나온 선수들이 좀 애매해요. 케이드 네. 커닝햄이나 뭐 이렇게 제일런 그린 뭐 이런 선수도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대표팀 확실하다 뭐 이렇게 하기엔 좀 많이 약한 것 같고, 에반 모블리 네네. 뭐 이런 선수들, 스타티 네. 반즈. 근데 내년 드래프트가 굉장히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렇죠. 조나단 기보니 씨가 말씀하시기를 근래 몇 년간 최고 드래프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선수가 간만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목격 대충 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개인적으로 조엘 엠비드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로스터는 또 미국이 아마 1, 2, 3군까지 하면은 뎁스는 아직도 압도적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미국 대표팀이 옛날같이 약간 드림, 약간 이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네임밸류는 아닐지라도 네네. 뎁스 면에서는 뭐 한 5군까지 뿌리면 약간 스페인 옛날 그 축구 대표팀 같은 그런 느낌? 한 8군까지 뿌려든지 그렇죠, 그렇죠. 유로 뭐 몇 네네네네. 강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위상은 충분히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강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림팀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 봤습니다. 드림팀 정말 말 그대로 꿈에 그리는 팀이죠.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 역시 그 드림팀이라는 칭호를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과연 다음 세대는 드림팀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